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항공기 엔진 기술 취득을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인 키예프 포스트가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항공기 개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5세대 전투기 J-20과 대형 수송기 Y-20 등 서방 세계에 필적하는 항공기를 잇따라 실용화하고 있지만 자국산 엔진의 성능이 발목을 잡아 항공기가 설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J-20은 러시아산 엔진인 AL-31FM2 두기 또는 국산 WS-10G 두기를 탑재했지만 J-20 본래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개발한 신형 엔진인 WS-15 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WS-15는 최소 14년 이상 개발하고 있는데도 성능 미달로 본격 양산이 미뤄지고 있고 중국 강철연구원 자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S-15의 제조수는 2026년까지 매년 호기 수준이라고 보고해 당분간 J-20의 비행 성능은 설계보다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송기인 Y-20 또한 신형 엔진 WS-20을 4기를 탑재해 최대 66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정작 신형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력이 떨어지는 D30KP를 탑재하고 양산돼 최대 적재량이 55톤으로 제한됐습니다. 전투기용 WS-15 엔진은 꾸준히 개발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선 수단이 없지만 수송기용 WS-20에 대해서는 중국이 노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회사인 모터시치가 손꼽히는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시치는 구소련 시절부터 대형 수송기와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제조해온 실적이 있으며 중국의 목적은 AN124나 AN225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수송기용 엔진인 D18T의 기술로 중국 항공발동기 집단의 계열사인 베이징 항공산업투자 유항공사가 2018년 4월에 모터시치 주식의 절반을 취득해 자회사했지만 모터시치의 엔진 기술이 중국 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움직였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터시치 주식에 일시적으로 동결 명령을 내려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주식 동결 해제를 위한 로비를 벌였으나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통상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의 내용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로 주식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약 3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제3자, 즉 미국에 의해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정이 깨졌으니 우크라이나 측에 35억 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우크라이나는 거부할 권리가 없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중국의 공영기업이 아닌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모터시치의 주식을 합법적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중재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터시치는 약 2만 명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모터시치는 중국 기업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주식 동결을 해제해 중국 기업의 인수를 용인하는 것이 모터시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러시아와 대치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나 안전 보장을 중시한다면 주식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모터시치에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로 두 나라는 군사협정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양국 간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협정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항공기용 엔진과 장갑 차량용 디젤 엔진의 공동 개발과 터키제 무인 항공기 바이르칼 TB2의 공동 생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터키는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 바이르칼 TB2를 제조하고 있는 터키 기업 바이카르는 기존까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동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우크라이나 국내에 건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및 설계자를 고용해 UAV를 개발하여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UAV를 제조하고 우크라이나 측은 제조한 UAV의 국내 및 해외 판매 권리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터키제 대전차 미사일의 공동 생산과 헬기나 UAV에 사용할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기 위한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터키가 개발 중인 제5세대 전투기 TFX에 대한 우크라이나 참여도 검토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양국의 협력이 TFX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대형 수송기 AN124나 AN225 및 공격 헬기 MI-24나 MI-28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기업인 모터시치와 합작 기업을 설립하면 터키로서는 해외에서 공급받던 엔진의 대부분을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꿈이 아닐 것입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소식을 다루는 알모니터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엔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터키 방위산업 전문가는 터키와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현재 약 50개의 공동방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엔진 및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로켓산에 위치한 위성 연구개발 연구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로켓 연구소의 일부를 터키로 이전시켜 우크라이나의 기술 노하우를 터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인 모터시치 주식의 약 4분의 1을 터키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식 매각에는 기술 노하우 이전과 관련 조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모터시치 주식은 터키 기업에 더 많이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터키로의 완전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거리 200km의 터키제 엠마카 대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터키가 양국의 해안에 엠마카 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면 흑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와 터키의 관계는 과거의 우크라이나 남부가 오스만 제국인 크림칸국의 영토였고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같은 흑해연안 국가인 터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자 두 나라는 군사협정을 통하여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가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모터시치를 낚아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선 모터시치가 중국 기업에 인수되느니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낫고 터키는 비교적 약세인 항공기 엔진 기술력 강화와 호인 대미 관계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터키로 기울고 있는 모터시치 인수 이축을 중국이 과연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